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준입니다. 93년도에 보험회사에 처음 입문해서요. 올해가 30년째입니다. 매트라이프에서 15년, 뉴욕라이프 생명에서 3년, 프루덴셜에서 7년 있었습니다. 뉴욕라이프 하고요. 프루덴셜 7년 동안은 WM 센터장을 했습니다. 총 10년 정도 했는데요. 그동안 상담한 횟수가 법인 자산가 한 3,000명 정도 상담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 퇴사해가지고요. 지금 5년 동안 교육도 하고요. 경영 컨설팅 현장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왔던 한 3,000건의 사례에 대해서 법인 영업 관련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100기수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승동의 초대, 오늘은 보험 법인 영업 1타 강사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업계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법인 영업을 정말 교육을 잘 하시는데 세무사도 아니시고 회계사도 아니시고 보험사 직원으로 시작하셨다고요? 93년도에 제가 입사해서 올해가 30년째입니다. 보험사에서 25년 동안 있었고 지금은 컨설팅 업체 만들어서 경영 컨설팅 현장 활동하고 그리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93년이면 법인 영업이란 개념 자체도 없었을 거잖아요. 93년도 입사했을 때는 주로 파는 상품들이 암보험 3만 원, 건강보험 이런 거 팔던 시절이고 법인 영업은 그 당시에는 하는 회사들이 아예 없었고요. 법인 영업이라고 하면 그냥 뭐 단체 보험 정도. CEO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라 그냥 단체 복지. 그런 것들 하는 게 이제 법인 영업이라고 보통 했던 것이고 97년도부터 교육을 했었는데요. 교육을 들어가 보면 세금 교육을 더 해달라 이러거든요. 네. 회계사, 세무사 이런 강사들을 모셔가고 그때 당시에 시간당 30만 원이면 엄청 강사를 쓴 거거든요. 그 센 강사를 주고 3시간, 5시간씩을 세무대학교 교수를 불렀더니 대학교 학생들 강의하듯이 강의하는 거죠. 재미없죠. 재미도 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따로 놀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더 해달라고 그러고. 설계사분들이 세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이해는 안 되고 그렇죠. 이해를 하고 싶으니 더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군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침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1년 훈련받고 바로 시험장을 나갔었죠. 그 1년 훈련받던 기간에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던 분이 있었는데 호의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나중에는 보증서더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사분이? 설계사분이. 예. 그래서 대학교 막 졸업하고 갔을 때였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거절을 못 해갖고. 그때가 몇 살 때죠? 28살 때죠. 그러면 이거 저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됩니다. 이 말만 겨우 할 뿐이었지. 예. 어린 마음에 그냥 해줬죠. 근데 그날부터 그냥 입을 씻어가지고 그때 고생을 몇 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사실은 피해자인데 회사에서는 이제 승진해서 누락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주임해서 데려갈 때. 그래서 내 앞길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그때부터 막 학원 다니고 공부 엄청 열심히 했죠. 세무도 그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무사학원 같은 데도 다니고 하다 보니 이게 보험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사들 불러다가 강의 시켰을 때 이분들이 그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조금만 좀 변형하면 금방 알아듣기 쉽게 잘할 것 같은데 왜 강의를 저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30살 무렵이었는데 그때 강의안을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세목마다 양도세, 뭐 취득세, 소득세 한 300페이지 이상씩에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만들어놨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하면 대박인데 우리 팀장님한테 교육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아니 제 교환 다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하면 아마 영업 실적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수긍하겠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36차월 대상자들 40명을 데리고 네. 홍천 비발디로 3박 4일로 쉬었다 와라. 예.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을 들어갔는데 버스에 40명을 태우고 비발디 파크 언덕을 딱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눈이 쏟아지는데 저녁에 밥 먹고 나오니까 허리까지 차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폭설이 서울 경기. 예. 문제는 버스만 넘어왔지 그 다음부터 강사들이 못 넘어오는 거야. 3박 4일 동안. 진짜 곤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40명을 데려다 놓고 3박 4일 동안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은 거잖아요.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다 풀었어요. 그걸 해놓은 거 갖고 하나씩 다 풀었더니 너무 좋은 교육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준비해 놓으셨던 게 네. 상사분은 설득 못했는데 현장에선 바로 설득이 돼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눈이 와서. 설계사님도 설득한 게 아니라 눈이 와서.
눈이 도와줬죠. 눈이. 그날 이후로 이제 매트래프의 보험 세무 교육은 제가 다 했죠. 보험 세무에 관해서는 업계 최초다시피 강사비도 챙겨주시고 없습니다. 그런 거. 월급만 정직원이라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교육을 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법인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더라고요. 법인 단체 보험이나 하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되씹어 본 거죠. 예규를 찾아보니까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 혹은 법인이 계약자, 직원이 수익자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규들이 나와 있는데 네. 요거를 접목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법인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네. CEO 플랜을 네. 처음으로 고민하셨던 그렇죠. 거네요. 예. 그때 당시 이제 CEO 플랜을 저축성 보험을 했었으니까 퇴직 플랜으로 이 수익률 좋은 걸 모아서 퇴직금으로 가져가라 이건데, 근데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 대표가 수익자가 되면 회사가 돈을 내고 회사는 비용이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급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 처리가 되면 소득세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이 계약자, 법인이 수익자가 돼서 회사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축적된 돈으로 퇴직금으로 줘라 하는 이 플랜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법인 플랜 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원조는 아니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틀을 잡아서 회사에다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03년도가 되니까 97년도부터 교육을 했는데 6년 정도 됐잖아요. 네. 전산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법인이 계약자, 법인이 수익자인 단체 보험 말고 이런 계약이 몇 건이나 들어왔었고 6년을 뽑아보니까 예. 8,700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유지율이 그래도 한 9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개인 계약은 금방 그쵸, 깨잖아요. 금방 깨지죠. 예. 근데 법인 계약은 이렇게 오래가? 블루오션이더라고요. 확신이 있은 거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이제 밀어붙였죠. 2008년에 이제 매트라이프를 나와서 뉴욕 라이프를 갔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이런 교육을 해줬을 줄 알았죠. 저는. 네. 그래도 10년 이상을 했으니까 많이 퍼졌겠거니. 네. 딴 데도 하겠거니. 첫 교육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있다가 뉴욕 라이프가 철수를 하는 바람에 네. 할 수 없이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피사를 갔는데 피사는 프루덴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갔는데 이제 거기도 첫 교육 느낌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프루덴셜도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거기서도 교육하고 했었죠. 90년대 생각해 보면 뭐 재산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예. 상속증에는 먼 부자들의 얘기지. 그렇죠. 그죠? 지금은 집값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는 총자산 10억이면 부자였는데. 옛날에. 엄청난 부자였죠. 네, 근데 지금은 10억이면 강북의 아파트도 10억이거든요. 예. 근데 세율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에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속 플랜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의사를 생각하면 만약 1년에 100억을 벌었어요. 의사들은 또 법인을 안 하잖아요. 네. 의료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49.5%까지 가잖아요. 벌 때 100억을 벌었으면 절반을 세금을 냈는데 그렇죠. 사망하면 또 절반을 또, 받잖아요. 예.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갖고 나중에 한번 또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럼 또 거기서 또 절반을 받아요. 그렇죠. 책으로 보시면 80%, 90% 가까이가 세금인 거죠. 벌 때부터 따지면. 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어떻게 이전시키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 플랜, 상속증여 플랜 이런 걸 아시게 되면 부자 시장에 접근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활동해서 헤비 시장 성공 다음에는 이런 시장도 한번 해볼 만하신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뭘까요? 선대에서 창업하신 대표가 있는데 네. 돌아가시면서 세금을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세금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상속 플랜 얘기하면 호감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내가 회사 차려서 줄기차게 잘했던 분들 네. 상속 플랜 얘기하면 시도 안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주식만 200억을 남긴 거죠. 비상장 주식만. 비상장 주식은 돈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아무도 안 사는 주식을 200억을 남겼지만 그건 휴지잖아요. 그쵸. 근데 사망하면 국세청은 그 휴지를 뭘로 봐요? 상속 재산으로 봐요. 그쵸. 77억 정도 세금 나오죠. 그 세금 77억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죠. 없죠. 예. 네,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데들이 솔솔치 않게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저는 굉장히 막 애가 타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만만디인 분들이 계셔요. 수강을 그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앉혀놓고 그냥 교육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30분 합시다 시작했다가 한 3시간 갈 때가 있거든요. 예. 끝나고 나면 좋은 교육 들었습니다. 좋은 교육 들었습니다. 채권서 가져오시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좋지만 본인들한테도 좋으시죠. 가문이 잘 유지돼야 된다. 네. 좋은 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3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문 상속 개념으로도 하죠.
정말 법인 영업 관련해서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세금 쪽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주셨는데 세금 말고 또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법인 영업은 다 CEO 퇴직 플랜이요. 해마다 신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가지급이 있었고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이익 소각도 있었고 가수금도 있었고 뭐 특허도 있었고 배당 플랜도 있었고 지금 같으면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불과 6개월 사이에 3번 올랐어요. 지난 1년 사이에 5번인가 올랐어요. 전기를 기업체에서는 공장도 있고 네. 생산동, 사무동, 기계 돌리고 제조업들이 굉장히 절단기, 용광로, 용광로, 예. 이런 거 계속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1년 사이에 2억 4천 내던 전기요금이 3억씩 나와요. 킬로와트당 얼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 금액이라든가 부차적으로 예, 탄소세들. 이런 예, 것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체감 상속률은 엄청나게 높아요. 절감 플랜이 요새 새롭게 또 있어요. 전기요금을 20, 30% 아껴주거든요. 네. 다 한전 승인받아서 하는 것들인데 2천 내던 거를 20% 아껴주면 1,600을 내면 네. 400을 아꼈잖아요. 네. 400의 절반 200이라도 가입을 해야죠. 그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없지만 소팅하면 되는 겁니까? 절감 때문에 왔다 하고 방문하는 거는 경영 컨설팅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일단 만나고 그거를 절감시켜주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기 훨씬 더 수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강의들이 있는데요. 하루에 6시간씩 특강으로 해갖고 법인 특강, 상속 특강, 요약 특강들이거든요. 그럼 상속을 하루에 6시간에 마무리, 법인을 6시간에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하루로는 사실 모자라죠. 그렇죠. 법인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6시간씩 36시간 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는 모든 파일을 다 드리거든요. 어느 강의를 가든 파일을 드리지 않고 인쇄물을 드리잖아요. 책꽂이에 꽂히는 그 순간 안 꺼내지죠. 그 자료 한번 좋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언제 만들고 있어요 그걸요. 근데 제 거는 그냥 다 드리면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니까 대표들 만날 때 쓰시기 되게 좋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 경정정보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정기 컨설팅 들어가고 실무를 다 하거든요. 정관계 정도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그러고 뭐 등기도 직접 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무를 다 가르쳐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아깝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이번 주가 96번째 반이니까 다음 달이면 100번째가 끝나거든요. 네네. 분들이 이제 오실 때 여기저기서 들은 거 많은데 네. 요약이 안 돼요. 그쵸.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제 과정에 오시면 전체가 다 보이니까 크레탑을 보면 맨 밑에 이제 기업 프로필이 나와요. 회사 이름 나오고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종업원수, 신용등급부터 쫙 나오잖아요. 네. 맨 위에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쭉 보는 동안에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상담 포인트 한 30개 정도는 찾아내야죠. 30개 정도 이슈를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떤 회사 크레탑을 보든 대여섯 개 이상은 걸려요. 그러면 얘기되는 거죠. 그럼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가면 밀리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강의를 정말 완벽하게 흡수하고 나서 네. 크레탑을 보고 기업에 들어가면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게 10시간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가지 이슈가 있으면 보면 한 대여섯 가지 많으면 10가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죠. 근데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여서 네. 부패 필요한 것만 딱딱 끌어오면 되잖아요. 네. 그거 조립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거 갖고 가서 대표님 제가 이 시간이 저도 귀하고 대표님도 귀한 시간이라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을 좀 해봤다. 대표님한테 좀 필요하신 사항들을 요약을 했는데 한 20분이면 되는데 한번 되시겠어요? 하고 시간을 얘기하겠죠. 근데 20분으로 끝난 적이 없죠. 네.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막 나와요. 예. 그러면 3시간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슈를 찾아내는 걸 하는데 크레탑 하나 드리면서 찾아내서 자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기본 세팅은 제가 해드리고 거기다가 숫자 바꿔서 자료 만드는 연습.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다 퍼주시면 대표님께서 영업하실 영역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넓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거 혹은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저는 술을 먹는 걸 가장 잘하고 좋아합니다. 뭐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죠. 혼자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하고 일도 하지만 시간이 짬짬이 날 때마다 네. 그때 이제 무조건 어디론가 갈 때가 있죠. 차도 SUV 로. SUV로 바꿔서 산꼭대기 가서 자고 올 때도 있고 네, 별 보면서 이러는 거 이제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드리는 사진들이 있는데 좀 문구 써갖고 다 찍어서 드리는 거죠. 잘하는 거는 교육하는 거하고 성과 낼 때 그때가 제일 좋죠. 뭐. 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 조인하고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분들이 교육 받고 나서 그날 꽂혀갖고 가서 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교육을 받았는데 아 여기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딱 맞다 해갖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계약 됐다고 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 좋죠. 굉장히 희열을 느끼시겠어요. 좋죠. 잘 된다고 하시니까. 얼마 전에도 수강하신 분이 3,700만 원 종신보험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또 카톡으로 문장이 왔는데 1,000만 원 계약했다고 고맙다 그러고 수시로 그런 게 오거든요. 예. 그러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죠. 만약에 보험회사로 입사하지 않으셨다면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전공이 법학이거든요. 네.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도 그 미련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입사하고 2년 동안은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 일하면서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쪽 어느 쪽에서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법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건설 현장을 생각하더라고요. 일본은 노가다다 이렇게. 저를 아무도 기자라고 외모만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둘이 같이 건설 현장.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성공, 그 다음에 행복이 뭘까요? 요새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가족한테도 잘하고 대외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족은 저에 대해서 부족함이 느껴질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가족을 잘 챙기는 게 사실은 진짜 행복일 것 같아요. 성공은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니까, 네. 그죠? 전에 했던 나보다 더 잘하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죠. 뭐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된 네, 네, 모습이 네, 성공이다. 네, 네, 가족을 챙기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네요. 네. 오늘 김승동의 초대석 김현준 보험법인여부 1타 강사님을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세무나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모든 법인 영업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시니 만약에 관심이 가지시면 김현준 대표님께도 연락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